자, 273페이지 이제 접수. 이제 등기 하나 돼 이제 간신히 온 거예요. 자, 그 옆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세 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죠. 접수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 2번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접수 시기.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요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저장된 때. 이게 뭐예요? 자, 접수한 때. 자, 이게 교합한 때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3, 4월 달에 모의고사 수준이 요 정도 출제돼요. 요걸 가로놓고 다음 중 효력 발생 시기,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뭐예요? 접수한 때. 기록한 때가 아닙니다. 접수한 때라는 거. 자, 근데 항상 뭡니까? 출발부터 잘못해요. 출발부터. 자, 출발을 우리가 할 때 뭐예요? 출발할 때 선생님 제가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이해하고 싶은 끈덕지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렇잖아요. 이해할 끈덕지가 없는데 이해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도 뭐예요? 자, 순간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되죠. 시간이 되면 세월이 되죠. 세월이 되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돼요. 자, 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요 텃밭을 우리가 구성해 가는 겁니다. 텃밭. 아니, 텃밭을 알아야 기억을 하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예요?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뭐 할 때, 교합할 때. 그러면 텃밭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란, 여기는 개념부터 나오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텃밭이죠.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빠르죠. 그러면 기록 시점, 그러면 등기를 기록한 때로부터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접수 시부터 기록 시까지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소급한다? 접수할 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개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패망이 되니까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없거든. 사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자주 하시려면 이 부동산 등기의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접수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러면 거기 맨 밑에 3번을 한번 봐봐요. 자, 3번에서 뒷장을 3번을 하기 전에 거기 2번에 1번을 봐봐요. 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대해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접수 시점 뭐 할 때다? 저장된 때. 이 정도. 자, 오늘 첫 강의 듣는 분들은 페이지만 따라와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했으니까 오른쪽 275페이지로 가보죠. 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가, 그러면 거기 3번에 형식적 심사주의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3번에 그 밑에 등기 치하라는 게 있어요. 치하가 뭐냐? 개념 정도만 잡아놔요. 치하라는 것은 처리하고 같은 말이야. 등기 신청인 등기가 완료되기 전자 동그라미. 등기 신청을 말하는 것,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치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치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거 결부시켜봐요. 접수 시기 뭐 할 때죠?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할 때. 그러면 치하는 언제 와요? 교합 전이죠. 교합 전에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치하. 다른 말로 뭐예요? 철해.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치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철해라고 그런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고,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시면 특히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78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자, 278페이지 보니까 신청에 각하라는 게 있어요. 각하라는 것은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은 각하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거부를 하는 소리예요. 등기를 거부한다. 거부. 그러면 우리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1호부터 몇 호까지, 그 11호까지 열거되어 있죠. 여기서 반드시 잡을 거는 몇 호? 1호하고 2호를 잡아야 돼요. 자, 1호는 무슨 위반이냐? 간할 위반 줄잖아요. 사건이 등기소의 간할이 아닌 경우. 2호는 간할 위반. 그 다음에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1호와 2호는 그냥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1호와 2호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 두 개 옆에다 써놓고 첫 강의 듣는 분은 어떤 써놔요? 이것도 이제 10번이 넘었어요. 언제나. 자,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이 돼요. 그래서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1장에서 다 배웠죠. 여기에 별표가 5개짜리야. 이 2호가 관련돼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문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2호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번 달고서는 이렇게만 잡아놔요. 각하는 거부다, 거부. 그러면 거부 사유와 관련돼서는 29조, 부동산 등기법 29조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11가지 중에서 특히 1호와 2호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면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거는 앞으로 아마 100번이 넘게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저 치아도 없어. 치아도 없어요. 그러면 각하도 없어요. 그러면 보정명령도 없어. 그러면 이제 등기를 완료해야 돼. 이제 등기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를 넘겨보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절차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이제 282페이지로 가봐요. 자, 282페이지 6번 보니까 등기 실행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등기 실행이라는 것은 자 282페이지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실행. 그 옆에다 써놔봐요. 이게 바로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제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 사실 갖고는 권리죠. 특히 소유권이죠.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면 이제 완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완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특히 285페이지 봐봐요. 식별 보호의 기록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교합이라고 써요. 교합. 그러면 교합을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다 점점 찍고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완료 시기가 돼. 완료 시기. 그러면서 우리가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만 때다. 교합한 때.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되니까 그 밑에 한번 봐봐요. 2번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가로 2번에 작성으로 가봐요. 맨 밑에 작성. 작성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근데 좀 작성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 필 정보가 무슨 정이에요? 이게 일종의 영수증이거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원리를 적어놔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로서 자,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우리 권리증을 만들어줘요. 권리증이 뭐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바로 등기 필정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자, 물건 사면 영수증을 주듯이 등기를 마치면 영수증을 줘요. 그게 바로 등기 필정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뭘 작성해준다? 등기 필정보야.
자,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그러면 언제 작성해 주느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진짜 영수증이고 요거는 짝퉁 영수증이야. 요때 등기 완료 통지는 짝퉁. 요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 정보는 진짜 영수증, 등기 완료 통지는 뭐예요? 짝퉁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진짜 영수증과 짝퉁 영수증의 차이는 뭐냐? 이 진짜 영수증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비밀 정보가 나와. 근데 이거는 비밀 정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안 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A, 명의인도 B네. 그럼 진짜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영수증. 자, 그럼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어때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는 딴 사람이죠.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럼 짝퉁 만들어주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짜 헷갈려요. 언제 이제 진짜 영수증을 만들어주느냐? 짝퉁 영수증을 만들어주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 등기 필정보, 불일치하면 등기 완료 통지를 우리가 작성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역시 지금 모의고사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별표 3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단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기입등기를 배웠어요. 기입등기. 자, 그러면 기입등기와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찾았죠. 그러면 거기 기억해 봐봐요. 보전 동그라미. 자,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자, 니은과 관련돼서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가등기 줄 써놓을까요? 근데 왜 보전은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변경 경정 줄 쳐놔봐요. 변경 경정. 자, 거기가 먼저 줄 쳐놔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 이게 안 붙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가로 안에 예를 잘 들어놨네. 그게 바로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희가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저희 단단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등기 필 정보까지 작성해 줬으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면 자, 288페이지로 가보죠. 자, 288페이지 보니까 4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줄 써놓고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왜 주느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근데 이제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로 어떤 단어들이 많느냐? 바로 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자 가등기 이런 것들은 자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의 정정, 다음 중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아닌 걸 찾아라. 가를 찾으면 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아직까지 변동이 없거든. 자, 그러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했으면 이제 세금을 마지막으로 걸어라. 그래서 5번 가봐요. 오른쪽 5번. 무슨 상부가 있어요? 가세 자료 성부 이게 나옵니다. 5번째.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깊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봐봐요. 요 과정이에요, 이제. 사실 오늘 배운 거 요 부분이 사실 우리 낮에 공부하면 돼, 낮에. 집을 사고 팔고 등기소에 모시고 가서 여기가 등기소입니다. 여기가 등기관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맴돈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얘가 B한테 집을 팔아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등기소에는 누가 있죠? 등기관이 있네.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니까 이제 심사를 하거든. 자, 심사를 하니까 이제 등기관이 거부를 하게 되면 각하가 되고, 자, 당사자가 이제 취하라는 게 있고, 등기관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하도 없고, 취하도 없고, 보정도 없어.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러 가야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 번호가 부르면, 자,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게 되면 완료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완료됐으니까 등기관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발빠르게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해? 자, 우리가 이제 영수증 하나 교부해주고, 영수증. 영수증이 뭡니까? 이게 등기 필정보죠. 그러면 영수증을 교부해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배단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걸어봐. 이게 가세 자료 성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간혹가다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등기법을 보고 뭐에 건자당 설정 등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다 저한테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등기 필정보. 교수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제 요 안에 이제 스티커가 있거든. 스티커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있어요. 요 밑에 무슨 정보가 있냐면 비밀 정보가 있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등기 필 정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제가 만약에 공시법 들어오면 집에 가서 뭐 권리증 한번 빼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하겠어요. 구경.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게 없어. 관심도 없고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관심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합격하려면 읽어봐요.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진도 1달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뒷장을 넘기면 전부 또 배운 내용이 강론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자, 292페이지 가봐요. 5번에 뭐가 나오죠?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표시가 뭘까요? 이게 표제부지. 그렇죠? 표제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제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거기 이제 표시를 동그라미 쳐놓고, 표시. 이게 표시가 뭐예요? 이게 표제부다. 자, 우리 표제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쭉 빠져나가요. 자,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단독으로 가능하고. 옆에다 써놔요. 단독. 자, 그러면 당사자들이 안 하면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위도 가능하고, 대위도 가능하죠. 자, 동시도 가능하다. 동시. 그래서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단독, 직권, 대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읽어봐요. 1개월. 우리가 전부 배웠던 거 이제 다시 복습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등기, 요 표시에 관한 등기, 거진 진도를 안 나가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강이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표제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단독, 직권, 대위, 동시, 1개월. 거기에다 써놔봐요. 자, 그러면 표시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써놔요.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28회 때 담정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표제부를 골라라는 거예요.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여기서 2.5점짜리 나왔네. 여기서 2.5점짜리. 그러니까 우리 표제부는 대위 신청도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몇 개 이제 점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293페이지 3번에 표제부 한번 봐봐요. 표제부. 자, 표제부 우리 등기부 다 봤죠. 그래서 특히 2번을 체크를 해놔요. 자, 접수 연월일. 거기 가로 안에 접수 번호.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접수 번호와 등기 목적은 기록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깜빡하면 이제 실수하기 쉬워요. 자, 접수 일자는 거기에다 뭐예요? 사실이라고 써요. 접수 연월일 위에다는 사실. 자, 접수번호 밑에다 권리라고 써놔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 헷갈려.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 정도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297페이지 5번을 가봐요. 5번에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5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가 있네.
자, 오늘 복습해보죠. 자, 멸실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엊그젠가요? 지난주에 아가씨가 잘못 말했다. 눈총 맞고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멸실등기를 권리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물론 이제 2개월을 들었거든. 그럼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봐요. 뭐예요? 요건은 전부 멸실이에요. 자, 멸실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자, 전부 그럼 뭐예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나 주등기네. 자,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이죠.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렇게 밑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1개월이라는 단어가 이제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이번엔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무슨 등기하느냐?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대의 동그라미. 한 동 전부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번에 한번 보죠. 뒷장에 4번 한번 잡아봐요. 4번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있을 턱이 없잖아. 그렇죠? 다음 중 이해관계의 불필요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죠.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거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오늘 그러면, 자, 고정했던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어요? 다시. 멸실 등기는 사실적 정면이고, 요 정도만 일단 잡아놔요. 전부 멸실이라는 거. 요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오른쪽 6장 가니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각구 얼굴을 보는 거네. 자, 1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 5개 넣으세요. 매년 출제가 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4개를 딱 정리해 놔야 돼요. 요걸 모르면 앞으로 보전 등기는 손도 못 대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전 등기가 나오면 앞에다 써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먼저 점검해. 토지냐 건물이냐. 항상. 보전 등기는 2 종류가 있으니까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자, 봐봐요. 이 보전이 뭐라고 배웠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 끌고 가요. 그럼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주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포괄 성격에 있는 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자, 2번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존 등기를 푸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자, 4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죠. 우리 전시간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 기억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존 등기는 헤쳐나가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보존 등기는. 자,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제 좀 적어놨으면 이제 몇 개 살을 붙여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쳐보죠. 어디 갔으면 이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간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고 그랬죠. 자, 여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 우리가 자세히 다뤄봤던 거니까 사실 단어고는 뭐예요? 이건 원칙하고 예만 써놨어요. 또 요거 안 써주면 또 삐질까봐 몇 사람도 없는데 그냥 또 집에 갈까봐 제가 써놓은 겁니다. 딴 데는 그는 요렇게 빈 공간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가 있죠. 원칙, 세 종류가 있죠.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여기에다 좀 써놔야 돼. 자, 무주 토지. 요걸 써놔야 돼.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건물, 무주 건물이냐. 그러면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항상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 그 다음에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자,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를 신청해 줘야 돼. 근데 그동안 9번 출제된 게 있어요. 요 1, 2, 3, 4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거. 건물. 건물에 한해서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항상 자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부터 찾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찾아요. 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요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토지 나왔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찾아서 예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쭉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거기 나와 있네. 자, 뒷장을 한번 더 넘겨야 되겠네요. 자, 거기 정리해놨네. 302페이지. 맨 위에. 자, 맨 위에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 밑에 4번을 줄 한번 딱 쳐놔봐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그게 보존 등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라는 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만 잡아놓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몇 종류? 2종류가 있다. 토지와 건물. 이것만 좀 잡아내요. 이거는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몇 종류냐 그랬더니 한 종류. 디비져져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이제 자 요약집처럼 딱 정리해줘. 정리해주니까요. 일단 여기 책에는 여기가 있다. 요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봐봐요. 첫 강의 듣는 사람 보존 등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자 봐봐요. 보존은 처음이죠. 소유권은 가꾸죠.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등기의 스타트가 바로 보존 등기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보존 등기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나중에 초토화시킬 거야. 그래서 그거 딱 잡아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자, 305페이지 2번을 한번 읽어볼래요? 30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그거보다, 자, 개념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뒷장을 넘겨봐요. 306페이지 2번. 요걸 별표 하나 해놔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작년에 2.5점짜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럼 요 옆에다가 요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써봐요. 자, 몇 페이지 쓰냐면 306페이지 맨 위에다가. 아주 좋습니다. 페이지 따라오면 대성공한 거예요. 자, 306페이지 맨 위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죠. 공통점은 뭐예요? 값에서 월병으로 가니까 단독 소유에서 공유로. 이것도 단독 소유에서 공유로. 차이점은 여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없죠. 요거 점 찍고 써요. 요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야. 요거는 그래서 값에서 월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했죠.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했으니까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만 감을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법무사 문제는 이렇게 사례 문제로도 많이 출제돼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일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일부. 자, 일부. 자, 일부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 권리라고 써요. 권리. 그래서 권리의 일부. 이걸 뭐라 그래? 지분이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잡아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구경을 한번 해봐요.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뒷장을 쭉 넘겨보니까 310페이지로 가봐요. 자, 310페이지 상속 줄 쳐놔봐요. 상속. 자, 그러면 요번 달에는 그 옆에다가 뭐예요? 요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일단 요것만 잡아놔요. 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다르다. 옆에다 썼죠. 자, 300거기 10페이지 그 옆에다 써놓고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봐봐요. 오늘 분명하게 잡고 가야 돼. 이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작년에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자,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자, A가 B한테 아버지예요. 아버지, B가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이때는 상속 등기하겠죠. 상속 등기.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다고 그러죠.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 중에 특히 잘해줄 사람 누구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자, 민법. 학교론, 공법, 요 세 분은 뭐예요? 가로사로 돌아가는 교수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옛날에 지하철 3사. 대구에 뭐예요? 학원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지하철 3사가 거기 아침에 딱 판사가 벌어졌다고. 자,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민법 교수님이 한 분 나가셨고, 공시법 선생님 2분이 나가셨어요, 서울에서. 자, 근데 민법 교수님은 지각해서 살았고요.
이제 한 분은 뭐 돌아가셨고 한 분은 뭐 강의를 못 하세요. 매연을 먹어서. 근데 막 뉴스에도 나온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저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못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려갔으면 저도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설지도 몰라요. 참,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이제 거기 공시법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몇 살 차이가 나느냐? 몇 살 차이가 날 것 같아? 1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구나. 그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역설을 한다면 운수가 좋은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수 없는 날이죠. 너무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집에 갔더니 집사람하고 맛있는 걸 한 잔 먹으려 했더니 싸늘하게 죽어 있더라. 이게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골자가 되죠. 자, 그러니까 민법 학교는 공법 교수님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로사로 들어가서 A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상속인등기는 제3자의 한 신청으로서 요때 포괄승계인 등기가 되죠. 그러면 요 A-와 B는 공동신청을 하게 돼 있고 상속등기는 단독이야. 그러면 개표적으로 그러면 상속등기는 밑에다 단독신청이라고 써놓고 상속인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암기코드 만들어준 게 있죠. 인공이라고. 그러니까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는 다르다. 이 정도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저한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기동량만 해놔요.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는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12페이지. 자,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유증에다 행간편 다 나와요. 자,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유증 등기가 나올 때는 두 종류를 잡아놔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유증 이렇게 잡아놨네. 조금 화이팅 힘내보자고요. 자, 여기에다 앞에 딱 써봐요. 자,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어. 포괄유증. 그 다음에 특정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유증은 요거는 몇 조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187조로 빠진다고 배웠고요. 특정유증은 186조라고 빠졌다고 그랬어. 6조. 근데 여기서 포괄유증은 U자에다 동그라미잖아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유공. 그래서 공동신청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유공. 옛날에 정유회사든지 유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SK 가져갔잖아.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사이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최태원 씨한테 준 거고.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유증 이렇게 되고 오늘은 개념을 잡아놓으라. 개념. 자, 유증으로 은유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개념 하나 잡거나 유언으로. 자, 유언으로 무상 증여하는. 자, 오늘 요번 닦고서는 요 정도는 잡아야 돼.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적어놓고, 유언은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유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유재포 이렇게 달아놔요.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고기. 요거는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유재포. 오늘 세 번째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유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게 기초야. 그러면 유정은 두 종류가 있다. 포괄유정과 뭐가 있다. 특정유정. 포괄유정은 몇 조다?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고 유공.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유정이다. 유언으로 무상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면 돼요. 그거나 여지. 밑에 거는 읽지도 말아요. 아, 유정 등기가 여기 있었구나.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6번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있네.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일단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작년에 민법에서 좀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진정명의회복 등기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일단, 자, 이걸 설명을 들어보죠. 자, 이거 비롯해 이전 등기 완료해줘서, 이전 등기 완료. 자, 잔금을 치러줘서 깨끗하게 끝났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B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미자. 또 미자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미자가 아니라 이거는 미성년자의 줄임말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이제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봐봐요. 원래는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해가야 돼.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미성년자하고 거래한 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근데 판사님,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럼 당신 집 아니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할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전 등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간단한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아현동에서, 아현동 아시죠? 아현동 들으면 뭐가 나와요? 제가 마포에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연쇄살인범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 연쇄살인범이. 자,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 봐봐요. 그러면 연쇄살인범이 A한테 이제, B한테 이렇게 이제 팔았다고 생각해봐. C, D. 그런데 이 사람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B한테 팔고, C한테 팔고, D한테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원래 다시 A한테 돌아가면, 그래요. A한테 돌아가요. 뭐예요? 자,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좀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읽어봐요.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몇 단계? 3단계. 근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주는데 실익이 발생해. 한 키에 끝내버리죠. 이게 무슨 등기다?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 옆에다가 그러면 원리를 하나 적어놔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를 써놔요. 자, 첫 번째는 계약이 아니네. 위 B하고 A하고 계약을 안 했잖아. 그래서 계약 X라고 써요. 자, 두 번째 대가성이 없네요. 그래서 대가성 X라고 써요. 자기 집 돌아가는데 무슨 대가성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네. 자, 네 번째, 특히 이거 민법 볼 사람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진정명의회복 등기 이전은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다? 말소의 의미야. 말소의 의미는 그러면 요때는 무슨 청구권이다?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 네 개가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러면 계약 X, 대가성 X, 등기원인일자 X, 물권적 청구권. 요걸 하나 잡아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자, 봐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계약 X죠. 뭐 생각나?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검인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 대가성이 있어 없어.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가 돼. 그러면 원리를 적어놓고요. 그러면 오늘은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뭔지 1번을 한번 가보죠. 자, 등기부상 등기명의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나오네.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취하는 것.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진정명의회복 등기. 개념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넣어줘요. 진정명의회복 나온다. 진정명의회복 등기 떴다. 그러면 봐봐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뭐예요? 100번은 들을 거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계약 X, 대가성 X,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X.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번과 관련돼서 진정명의회복 등기 여기에 있었네. 요 정도 잡아두시라는 거. 자, 316페이지 7번을 한번 가봐요. 자, 316페이지 보니까 수용 행강 괜찮아요. 수용이 여기 있었네. 자, 근데 수용과 관련돼서 제일 순수한 게 오늘은 요것만 갈고 닦습니다. 자, 수용 등기가 나오면 뭐부터 한작해야 돼? 얼마 아까 우리 몇 분 안 지났죠?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 또 까먹었다. 토지냐, 건물이냐. 자, 수용, 그러면 유정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자꾸 자기가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문제가 나왔어요. 유정 등기가 뭐가, 포괄,
그러니까 5분 만에 한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우리 첫팟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 등기가 나오면 수영 앞에다 써요. 자, 수영 앞에 일단 기등기냐 미등기냐. 자, 기등기냐 미등기냐. 요거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기등기와 미등기의 관계는 뭡니까? 기가 뭐예요? 이미 등기가 된 거죠. 요거는 기등기는 요거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자, 미등기는 아직 등기 안 됐죠. 요거는 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점검할 거. 이제 기등기를 수용하느냐, 미등기를 수용하느냐. 자, 그러면 기등기가 되는 걸 수용하게 되면 권리의 단절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로 연결되죠? 민법의 점유취득시로 연결돼.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래는 보전 등기 형식이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 만약에 보전 등기를 하면 20년의 세월이 공백이 뚫리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럼 오늘은 이제 자기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 수용은 일단 뭐부터 확인하자? 기등기냐, 미등기냐. 자, 유정이 나왔다.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자, 이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예요?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서 오늘은 저기, 320페이지 가서 3번의 합유 요걸 한번 정리해보죠. 자, 합유. 자, 합의에 대해서는 워낙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합의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합의라는 것은 뭐냐? 자, 합수적 소유.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의 줄임말이 합유야, 어원은.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합유. 이렇게 됩니다. 합유. 이 숫자가 손숫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손수. 자, 손수. 자, 그러면 거기 320페이지 맨 위에 가서 요걸 하나 적어놔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맨 위에 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보죠. 자, 만남. 자, 맨 위에 가서 만남.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강의실이 다 달라서, 자, 저는 그래요. 요 교탁이 뭐예요? 제 마음대로 연출, 연극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출, 연극을 하는데 관객들이 인상 쓰면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분을 어떻게 끌고 갈까? 담배. 자, 처음에 어떻게 끌고 갈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야, 고민. 제가 처음에 강의 들어올 때, 첫 시간에 딱 들어오면, 자, 처음에 오신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그때부터 이제 강의 계획표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남이라는 게 있어. 우리 만남은 뭐예요? 자, 노사인이 부렸죠.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죠. 필연. 근데 제가 들어간 학원은 합격률이 한 7, 80% 되니까 저는 떨어뜨리려고 온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등기법 12문제 못 맞춰서 지금 요거 하고 있을까요? 제가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가 몇 문제예요? 200문제거든. 그러면 저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100문제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래서 공유. 이게 공유야.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거는 합의가 돼. 합의. 자, 그러면 우연히 만났으면 공유야.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으면 요거는 뭐가 돼요?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해요, 강해요? 자, 약하다는 거지. 우연히 만났으니까. 요거는 인적 결합체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요 공유 지분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요거는 그러면 요 합의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요거는 없다. 이거는 있다. 자,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요거는 합의 지분은
자, 공유지분은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공유지분은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자,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돼. 그러면 뭐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맨날 틀려가지고 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가처분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을 대표선처럼 외우셔야죠. 공유지분의 가처분,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부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때? 합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 이유는 합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출제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왜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갈 수 있느냐? 등기되어 있으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합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등기되죠. 그러면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그래서 맨날 출제되죠. 합의 등기 시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지분은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손이죠. 손. 그래서 제가 민법 시간에 민법 강의할 때 항상 만남을 생각하라. 만남을 생각해야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전제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라고 써봐요. 합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손 대고 있어요. 전부 미쳐. B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으면 전부 미쳐. C라는 사람이 손을 있으면 전부 미쳐. 그러니까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돼요. 자, 여기 A가 돌아가셨어. A 다시가 있어. 자, 아들 손하고 아버지 손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속 X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 만약에 A가 돌아갔다면 상속이 안 되니까 특히 조심할 거. 합의 명의인 표시 뭐냐? 표시 땡땡 등기. 이게 하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어는 그러면 상속이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때는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전을 변경으로 권장하면 꼼짝없이 권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분에 대해서 합의라는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합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합수적 소유, 손이라는 거 다시 잡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남은 이제 이게 기초공사를 이렇게 해야 돼. 우연적 만남 공유, 필연적 만남 뭐예요? 합의가 돼.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필연이 돼야 돼. 필연이 돼야 돼. 우연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 만남, 이게 뭐가 되죠? 합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합의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번에 가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어디가 키워드인지 한번 보자고. 자, 특정의 부동산에 관해서 수인의 권리자가 공동의 목적 동그라미, 목적. 거기에 목적이 바로 중심키가 돼. 그래서 필연적 만남이거든. 목적을 위해서 소유할 때 이게 합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이번 달 코스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1페이지 한매특약 등기 갑니다. 자,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려놔요. 자, 우리가 이제 한매특약을 너무나 어려워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매특약과 관련돼서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써놔요. 이게 한매특약 등기야. 그러니까 한매특약 등기 옆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항상 한매특약은 요 그림을 생각해요. 자, 이게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화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한매특약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죠.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 이게 한매특약 등기야. 자,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동시신청이야.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건이 2개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죠.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작성해줘야 돼요. 그러면 별개의 신청서니까 어때요? 일괄 신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일괄신청 처음 오신 분이 잘 쓸 때예요. 아까 원칙 1건 1신청지역에는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그래서 우리 한매특약 등기는 일괄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야. 신청서가 별개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투시력으로 또 보이면 보일 수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한매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야. 한번 한매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고, 그러면 첫 번째 써요. 첫 번째. 제가 속상한 게 이거예요. 한매건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지. 물건의 종류 8종류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의 한매건,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걸 골라라. 한매건, 채권입니다. 써요. 한매건은 채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종된계약이에요. 종된계약이라고 써놓고요. 세 번째 예약완결건이라고 써요. 예약완결건. 예약완결건. 자, 예약완결건 써놓고 형성건이라고 써요. 형성건.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한매건은 본질론이야. 채권이며 종된계약이고 예약완결건이고 예약완결건은 즉 형성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상한 게 맨날 여쭤봐요. 자,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이거잖아, 이거. 써요. 매잖아, 매. 그래서 무슨 담보? 매도 담보. 그러니까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야. 매도 담보.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도 담보가 돼. 그러니까 여기 담보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몇 년이죠? 부동산은 5년이 되고요. 그래서 동산은 3년이 돼. 3년. 그래서 우리 한매건은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채권, 종된계약. 그러면 요 종자 동그라미져요. 종된계약, 종된 등기죠. 그러니까 한매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예약완결건, 형성건,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매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요 그림을 잘 생각해. 쏘았다가 되돌려 쏴주는. 이게 무슨 특약등기다? 한매특약등기다. 자, 개념 한번 잡아보죠. 자, 한매특약이나 매매계약과 동시 동그라미, 동시 신청이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매도인이 한매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기간이 이거죠. 여기 봐봐요.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산은 3년이죠.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매. 이게 개념을 잡아란 말이야. 서두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이번 달 목표가 거기에요. 자, 325페이지로 갑니다. 325페이지 가니까 10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그려놔요. 자, 그러면 이제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려놓고 봐봐요. 요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요거하고. 자, 그러면 눈이 있으면 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느끼라는 거고. 자,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절실하면 뭐예요? 졸지도 않아요. 자, 이거 오래 따야 되겠다. 절실한데 어떻게 졸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예요?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저는 속상해요. 똑같은 민법을 저한테 배우는데 누구는 100점이 나오고 누구는 까락이 나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배우는데. 누구는 공시법을 똑같이 배우는데 누구는 만점이 나오고 누구는 두세 개가 나오고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기 한번 마음을 느껴봐요. 한번 봐봐요. 자, 하살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동시 신청이죠. 하살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네. 사건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항력.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 B를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하살이 다 올라갔죠. 전리품은 얘한테 간 거야, 써요. 그래서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거야. 수탁자! 이렇게 수탁자. 자,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나오면 이 그림을 생각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옆에다 본질론 써요. 첫 번째, 바로 주된 계약이다. 자, 주된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성이 없다. 벌써 느낌이 온 사람들은 벌써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수인의 신탁재산이야.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이냐 합이냐? 그래서 합이죠. 합이. 그래서 민법에서 26회 때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이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관계 있다? 합유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벌써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기존에 들었던 들었던 분들은 벌써 느낌이 와요. 자, 이거 봐요. 뭐가 이걸 그러면 주등기로 이루어지냐. 자, 계약이죠.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없대.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바로 합이야. 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게 원리. 수학에 갖다 대면 원리,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걸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자, 한매 특약 등기는 쌓아줬다. 되돌려 쌓아주는 거고, 신탁 등기는 따다닥 두 방, 같은 방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화살이 두 개 간다고요, 방향을. 한매 특약 등기는 쌓아줬다. 되돌려 쌓아주는 것. 이게 무슨 특약 등기다?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 나머지 대해서는 볼 거 없어요. 그러면 신탁 등기가 여기 있었네.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 329페이지로 가봐요. 329페이지. 자, 이번에 소유권 이해 등기 절차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봐봐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봐봐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영위권에 관한 등기. 자, 시험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요. 그럼 영위권에 관한 등기. 자, 몇 개가 있을까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 5개 적어놔요. 5개. 자, 첫 번째. 자, 오늘은 요거만 알고 가자고. 자기가 영위권에 관한 등기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속 터져요. 속 터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언제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뭐예요? 11월 달, 12월 달에 할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야간은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많이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간은 늦게 파트가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영위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이번 달에 요것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제가 치고 들어갈 테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오늘 요 정도는 특팟을 구성해야죠. 영위권에 관한 등기 몇 개? 5개. 자, 한번 여쭤봤어요. 읽어봐요. 무슨 건? 지역권. 지역권 등기돼야 안 돼요. 되니까 배우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등기가 되니까 배우죠. 다음 중 등기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지역권을 고르는 사람이 있어. 속상해서 제가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 시험법이나 알죠. 자, 그럼 봐봐요. 솔직한 말로 뭐예요? 지금 자 11월부터 12월 1, 2, 3, 4, 6개월을 했는데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번 솔직하게 손 얹어서 반성을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공법. 공법의 법률이 몇 개예요? 6개죠. 6개. 봐봐요. 자, 공법이 몇 개인 법률도 모르고 공부를. 자,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 공부 방법은 공법이 딱 출발한다. 6개부터 출발해야지. 국계법,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도계법, 도정법, 뭐가 있다? 농지법. 자, 그럼 봐봐요. 물건이 몇 종류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예요? 등기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해요. 1년 만에 막 6개월 만에 막 7, 80점이 나오면 얼마나 돼. 존경스러워. 제가 무릎 꿇고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빌고 싶어요.
대단해요. 그 어려운 등기법. 모든 과목에 어려운 게 바로 등기법이거든. 등기법 잘하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도 다 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영위권에 관한 등기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럼 봐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자,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기 안 적어놨잖아. 다음 중 등기가 불가능한 걸 골라라. 구분 임차권.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구분 지상권.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자, 책에 정을 들으니까 그러면 1번의 지상권 줄 한번 전화봐요. 지상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331페이지 3번을 가봐요. 3번. 자, 구분 지상권 줄 전화봐요. 자, 뒷장에 한번 넘겨볼래요? 332페이지 지역권 줄 전화봐요. 자, 뒷장을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 336페이지 전세권 줄 전화봐요. 자, 그럼 보나마나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 339페이지 4번에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 줄 한번 꺼놔봐요. 임차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놔둬요. 그러면 요거 읽는 순간 공부는 다 된 거야. 공부는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니까. 그러면 오늘 요번 달 것에 요 정도는 알아야지.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잡아야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343페이지로 가봐요. 자, 343페이지 5번에 뭐가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343페이지. 343페이지. 자, 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도 뭐가 있겠냐? 그러면 5개가 있어요. 손가락을 5개를 생각해요. 5개. 적어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5개.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번 달 것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에서. 그러면 봐봐요. 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오는 것. 한 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자,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놓고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낙서를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5번에 그러면 저당권 줄 쳐봐요. 저당권. 자, 맨 위에 저당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7번 가봐요. 7번. 자, 347페이지에 7번. 공동저당 줄 쳐놔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49페이지 건저당권 줄 쳐놓고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저기 7번을 한번 357페이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권리질권이야. 가로 열고 권리질권이라고 써요. 권리질권. 자, 채권 담보권은 빠져있네요. 그러면 이제 채권 담보권까지 한다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 한번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담보권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뭐가 있다? 채권 담보권. 그래서 5개 요걸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54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354페이지 거기 권리 변동에 관한 이것도 엄격하게 판다면 권리 변동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 1번에 대해서 개념 하나 잡고 가자고. 자, 읽어봐요. 뭐가 나와 있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변경 동그라미 쳐놔요. 자, 등기 명인 줄 쳐놔봐요. 따로.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미 1장에서 2번 설명이 됐었습니다. 자, 설명 듣고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봐봐요. 자, 옛날에 우리 수강생 중에 이용료가 있었어요. 이름 특이하죠. 그래도 잘해요, 공부는. 잘해요.
자, 이용녀가 이제 뭐예요? 이용녀. 저 합격자 모임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저 옥녀예요. 그래서 저 약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병강세다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용녀야. 그래서 뭐예요? 저보다 2살이에요. 그래서 합격했으니까 언니네요. 누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바꿨어요? 이다혜로 바꿔서. 이게 바로 개명이야. 개명. 한번 봐봐요. 이용료를 이다혜로 바꿨다. 개명.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쭉쭉 써 나가 봅시다. 자, 개명 등기는 이용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명. 자, 그러면 이용료와 이다혜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 7이면, 여기에 7 주등기거든. 7-1.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이용료를 이다혜로 바뀌었다. 이거는 권리변동 측면이 안 지겠죠. 바로 중성적인 등기다. 그래,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용료를 이다혜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부기 등기고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중성적인 등기다. 이 정도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자, 졸리는 참아온이라고 고생했고요. 우리 한번 숨 한 번 쉬고 또 체력 보강 좀 해야 되고요. 저도 자, 구름 과자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